안녕하세요. 365 건강플러스 한의사 이유준입니다. 오늘은 피부 근염,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근염은요, 몸속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피부와 근육을 파괴시키면서 염증이 일어나고 근육통, 피부가 딱딱하게 변하고 돌 같은 석회가 생기는 식이질환입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그 갑상선을 파괴하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그레이브스병은 몸속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갑상선 항체를 과도하게 자극을 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많이 분비되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갑상선 기능 한징증입니다. 오늘은 피부 근염,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피부 근염,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레이브스병의 원인,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 근염,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레이브스병 모두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자가면역 질환이란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신을 공격하면서 염증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면역 질병입니다. 현재 자가면역 질환은 80여 가지 이상이 있는데요. 이 피부 근염은요, 몸에 있는 피부와 근육을 면역세포가 파괴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발생하는 면역 질병인데요. 피부하고 근육이 파괴되면서 근육과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해지면 팔다리를 잘 못 구부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에는 석회가 침착이 돼서 마치 작은 돌 같은 것들이 피부에 끼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면역세포가 자신의 이 갑상선을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파괴하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말합니다. 몸이 항상 피곤하고 또 추위를 잘 타고 기운이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병은 일종의 갑상선 기능 한징증인데요. 몸속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갑상선 세포를 자극해서 과도하게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시켜 가지고 발생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열이 많이 나고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이 많이 나고 눈이 돌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 근염,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레이브스병 모두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현대의학에서는 정확한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면역학적으로는 미생물의 감염이나 조직의 손상, 호르몬, 유전자의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미생물의 감염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고 감염되어 있으면 면역이 평소에 약했던 분들이 면역 시스템에 충격을 받으면서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는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감기에 오랫동안 걸렸는데도 치료를 안 하고 놔두는 것도 실제 병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장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주 설사하고 복통이 있고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장염이 자주 걸리는 분도 예방 차원에서 치료를 꼭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의 손상인데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거나 큰 수술을 했거나 큰 상처를 입었을 때 몸속에 굉장히 많은 나 자신의 죽은 세포들이 떠돌아다니고 이것을 처리하는 면역세포가 너무 예민해져 있고 그 환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그런 면역 시스템이 깨지면서 자가면역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의 이상인데요. 피부 근염의 경우에는 여성이 2배 정도 많이 발병하고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 정도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레이브스 병도 20대와 40대에 생리하는 여성한테 많이 발병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면역 시스템에 충격을 주어서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다라고 하는 논문도 많이 발표됐습니다. 네 번째는 유전자의 이상인데요. 부모가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면 자녀도 자가면역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요, 유전자 중에 HLA-DR3, HLA-DR4, HLA-DR5와 같은 이런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가장 좀 눈에 띄는 특징들은 스트레스나 음식의 부절제, 과로, 환경 호르몬 등입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는 과도하게 예민하거나 작은 일에도 걱정을 많이 하는 성격, 남보다 심하게 불안해하는 성격, 완벽주의 성격을 가진 분들이 좀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의 부절제인데요. 음식이 면역에 충격을 주고 장내의 부패균을 늘릴 수 있는 이런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면역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가 많은 그런 야채나 과일을 먹지 않는 경우에도 좀 잘 발병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과로를 심하게 하는 경우에도 면역에 충격을 주어서 발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매연이나 합성 세제, 환경 호르몬 이런 등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인공 호르몬이 몸속에 들어오면서 면역과 호르몬 시스템에 충격을 주어서 최근 들어서 이런 면역 질병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피부 근염은요, 말 그대로 피부와 근육에 있는 그런 세포들을 면역세포가 파괴시켜서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이런 비정상적인 면역 체계 때문에 면역세포가 신체 조직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다 할 수 있는데요. 이 병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병하지만 5세에서 15세 혹은 40대에서 60대가 가장 발병 빈도가 높고요. 16세 이전에 나타나는 피부 근염을 연소형 피부 근염, 그 이후에 발생하는 피부 근염을 성인형 피부 근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소형이 성인형보다 예후가 나쁘고 또 남녀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더 발병률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피부 근염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피부와 근육을 공격하는 면역세포, 또 유전자의 이상, 바이러스 감염, 스트레스, 과로, 부적절한 음식의 섭취 등이 자극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환은요, 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경미한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병이 진행이 되면서 서서히 여러의 그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데요. 처음에 피부와 근육을 나눠서 그 증상을 살펴보면요, 환자 중에 한 25%가 초기에는 피부 증상을 보이는데 처음에는 얼굴, 눈꺼풀이 약간 붓고 또 붉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눈꺼풀이 먼저 침범을 당하고 또 압통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얼굴에 나비 모양의 피부 병변이 생겨서 또 목이나 가슴, 어깨 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창박해지는 레이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딱딱해지고요. 열이 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육의 증상으로는 근육에 힘이 없는 증세 또는 근육통으로 이제 시작하다가 처음에는 침범을 당한 부위가 좀 부드럽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침범당한 그 근육이 점점 단단해지고 나중에는 위축이 되고 섬유화 또는 석회화가 되는 그런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육 증상은 어깨나 골반, 목, 근육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이 밖에도 근육이 있는 부위라면 어디든지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천장이나 식도 근육을 침범하면 말하거나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고요. 얼굴 근육을 침범하면 표정이 거의 사라지고 또 장을 침범하면 흡수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횡격막 근육을 침범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심장 근육에 침범하면 심부전증이 발생해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눈에도 영향을 미쳐서 망막이나 황방 부위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유방암이나 폐암, 난소암과 같은 악성 종양이 같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였는데요. 이 피부근염으로 왔는데 처음에 증상이 몸이 다 굳어가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그 동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란히 하는 자세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걷는 동작도 굉장히 불편했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모님은 매우 안타깝고 마음 아파하셨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오랫동안 이렇게 치료를 잘 받으시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고 앞으로 나란히 하는 동작도 잘 되고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도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증상이 개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요, 1912년도에 하시모토라고 하는 일본 사람에 의해서 처음 알려졌는데요. 주로 30대에서 50대 여성에게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갑상선 세포를 파괴하면서 갑상선 호르몬인 T3와 T4의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면역질병입니다. 질병의 확인은 갑상선에 대한 자가 항체가 있는지를 혈액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일반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부분이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줄어들면은 제일 먼저 기운이 빠지고요, 피곤한 증상을 느끼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잘 못 만드니까 체온도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위 많이 타고 땀도 잘 나지 않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도 없어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또 만성 피로가 지속되니까 정신적으로도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게 되면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통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으면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또 다른 증상은 근육의 경련이 자주 일어나고요. 또 근육이 경직되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또 기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식욕도 떨어지고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에너지로 바꾸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살이 잘 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중에 나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라는 분들이 있다면 하시모토 갑상선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피부와 모발이 건조해지고요. 또 구강이나 성대의 점막도 건조해져서 염증으로 붓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허스키해지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혀도 붓고 혀의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몸이 자주 붓게 되는데 그 부은 자리를 이렇게 눌러보면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남는 거죠. 돌아오지 않고 이런 형태의 부종도 나타나고요. 또 생리불순도 오고 탈모도 오고 심박수가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관절의 통증, 근육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중증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이것이 결국 치료되지 않으면 점액, 수종성 혼수가 오기도 하고요. 또 전신과 뇌세포의 대사기능 저하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령의 여성한테 많고 겨울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요.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의 증상은 저체온증, 저혈압, 피부 건조, 변비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시모토 갑상선염 진단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초기에는 그저 목 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나온 정도의 형태만 가지고 있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도 양쪽이 붓기도 하지만 한쪽만 볼록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또 근육도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또 눈 주변이 붓고 또 추위를 많이 타는 증상을 느끼면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레이브스 병은요, 1835년도에 영국의 의사 그레이브스가 보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목의 갑상선 부위가 부으면서 안구가 돌출이 되고 또 대사 기능이 항진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실제 1840년도에 보고된 바세도우시 병과 같은 질환입니다. 이 병은요, 역시 자가면역 질환으로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갑상선에 있는 그 세포를 과도하게 자극을 하면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발생하는 면역질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갑상선 한증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식욕이 왕성해져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요. 또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살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더위를 참지 못하고 땀이 많이 나고요.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신경질도 자주 내고 예민해지고요. 심장도 두근거리고 맥박도 빨라지고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숨이 차고 손떨림도 나타나고 특히 수조질을 할 때 손떨림이 심해지고요. 또 변을 보는 횟수도 많아집니다. 또 근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근육 마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이렇게 돌출되는 튀어나오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놀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안구에 건조증이 생기고 각막염, 또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갑상선 부위는 당연히 계속 부은 듯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피부가 가렵고 따가운 증상을 호소하고 생리불순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면역의 불균형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그런 치료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한약요법이나 침요법, 교정요법, 연약요법 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피부 근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피부 근염은 자가면역 질환이고 전신성 질환이기 때문에 실제 나타나는 증상이 매우 다양해서 초기에는 다른 질병을 의심하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야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 근염의 특징적인 증상을 좀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으로는 주로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관절 통증 같은 증상이 대칭적으로 나타나고요. 세 번째는 이 병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는 가벼운 여러 증상들이 먼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눈꺼풀에 압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비 모양의 그 피부에 빨갛게 병변이 나타나고 목이나 어깨, 팔로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염증과 관련된 열감, 그 다음에 통증이 발생하고 이 손에 레이너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이 레이너 증후군은요, 손가락에 말초혈관이 막히면서 찬데에 가거나 찬물에 손을 담그면 색깔이 파랗거나 보랏빛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여섯 번째는 피부에 석회화 현상이 나타나서 작은 돌멩이들이 피부에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7번째는 피부의 색이 거무스름하게 아니면 검붉게 변하는 특징이 있고요. 8번째는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얼굴 피부 등이 붉어지는 홍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9번째는 피부하고 근육이 굳어지면서 팔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잘 걷지 못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피부 근염은요, 매우 생소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질병이 발생을 했지만 이 질병을 의심하기가 어려운데요. 게다가 증상도 특징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9가지 증상 중에 한 5가지 정도의 증상이 있다, 그 이상의 증상이 있다 생각이 되시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인데 도움되는 생활 습관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은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표적인 증상이 만성 피로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없고 의욕도 없고 식욕도 없고 피곤한 거죠. 몸도 차갑고 추위를 많이 타고요. 그리고 피부도 건조하고 목소리도 저음이 되고 허스키하게 나오고요. 결국에는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면역의 문제를 잘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의 문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생활 습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잠을 잘 자는 겁니다. 10시부터 2시 사이에 면역이 안정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잠을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의 특징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피곤해요. 피곤하다 보니까 잘 못 일어나죠. 그리고 오전에도 피곤하고 오후도 피곤합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저녁 식사 이후에 밤늦게 돼서야 피곤한 게 좀 없어져요. 그때 각성이 돼서 밤늦게 잠을 안 자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꼭 그런 분들은 10시에 잠을 자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햇볕을 좀 쏘이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꾸준하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햇볕을 쏘이면 비타민 D가 합성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의 역할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면역의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는 면역 조절작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한테 매우 큰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1시간 정도 걷게 되면 골반과 그 주변의 큰 근육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력도 좋아지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피부 근염과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피부 근염은 매우 희귀한 질병이고 걸리면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이고요.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그레이브스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입니다. 공통점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점인데요. 이런 자가면역의 문제는 항진된 면역과 저하된 면역을 바로잡아서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수 있으므로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직성 척추염과 미세변화 심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